자, 등비 수열. 자, 얘는 등차 수열이랑 이제 패턴이 좀 비슷비슷해. 비슷한 패턴인데, 얘는 비율이 같은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뭐냐면, 초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이제 초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값을 곱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게 R값이라는 걸 곱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항의 R값을 곱해서 A3, 세 번째 항을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같은 어떤 특정한 값을 곱해서 만드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비율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1에다가 R 곱한 게 A2래매. 그럼 결국 R값은 A1분의 A2, 그러니까 A1과 A2의 비율이 R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똑같지? A2에 R 곱한 게 A3니까 R은 A2분의 A3.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분에 뒤에 있는 항을 했을 때 계속 똑같은 R값이라는 게 나오잖아. 맞지? 계속 일정한 R값이 나오지. 그래서 비율이 같다고 해서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곱하는 R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비라고 할 거야. 공비. 앞에선 공차라고 했잖아. 여기선 공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게 등비 수열이고, 자, 패턴이 아까 똑같다고 했는데 우리 등차 수열의 패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일단 등차 수열이 뭔지에 대해서 좀 봤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았고, 그 일반항, 그러니까 대표항이지, 그 수열의 대표항을 그 식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 등차 중항을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을 배웠고, 똑같이 갈 거야. 등비 수열도 일단 등비 수열이 뭔지를 일단 봤지. 그리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거야. 일반항 공식을 배울 거고, 그리고 또 등비 중항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등비 수열의 합 공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패턴 똑같아. 네. 그래서 이런 수열의 이제 일반항을 좀 찾아볼 건데, 근데 그 전에 이것도 좀 해보자. 뭐 등비 수열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좀 해볼게. 뭐가 있을까? 네,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있다 해보자.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4,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8. 뭐 이런 식으로 그냥 2를 계속 곱하면 되지, 그지? 얘도 이제 증가하는 이런 수열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하면 2분의 1에 4분의 1에 8분의 1 이렇게 감소하는 또 수열이 나올 수도 있지. 맞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수일 수도 있어. 음수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1에다가 공비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2 또 곱하면 4, 마이너스 2 또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부호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공비가 1일 수도 있어. 초항이 1이고 공비가 1이야. 그러면 두 번째 항도 뭐야? 1이지. 세 번째 항도 1이고 계속 1만 나오겠지. 그치? 이런 수열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런 수열은 등차 수열에도 있었잖아. 차이가 얼마일 때? 차이가 0일 때, 그치? 그러니까 차이가 0일 때 등차 수열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도 되고 등비 수열도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요런 것들이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일반항을 좀 한번 구해보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 요것도 이제 식으로 좀 이제 해보면, 일단 A1에다가 공비 R을 곱해서 A2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A2에다가 R을 곱해서 A3를 만들 수 있고, A3에 R을 곱해서 A4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AN-1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하면 N번째 항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이놈이잖아. N번째 항, 일반항. 그래서 이걸 양변을 뭐 할 거냐면 곱할 거야. 자, 양변을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제 A2하고 A2 약분할 수 있지. 곱하는 거니까. 그치? 약분할 수 있잖아. 그리고 A3 약분할 수 있고 A4도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좌변에 남는 식이 뭐야? 좌변에 남는 식. A1 곱하기 R이 몇 개 있지? R. 지금 이게 R이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 이게 몇 개 있어, R이? N-1개 있지? A1부터 N-1까지 있으니까. N-1개가 곱해졌으니까 R에 N-1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우변에 남는 건 이제 AN만 남으니까 요게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반항 AN은 A1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돼. 요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더 쉽지? 그치? 그냥 뭐 계산할 게 사실 없지. 그냥 쓰기만 하면 끝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하고 뭐 이렇게 나왔어. 이런 수열이 있대. 얘 초항이 얼마야? 초항 3. 공비가 얼마지? 2. 그지?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쓰면 돼?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쓰면 그냥 끝이. 뭐 더 계산할 거 없어. 별거 없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등비 중항. 자, 등비 중항이라는 게 있는데, 자, 등비 중항은 AX, B,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X 저 항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 또 뭘로 할 거냐면 비율로 가볼게. 비율로. 자,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 이게 공비라고 했지, 맞지? 그리고 다시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 요게 공비니까 당연히 이 둘은 같겠지. 등비 수열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X자로 곱한 게 같으니까 X제곱은 AB라는 식이 나오지. 그지? 요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X값은 뿔마 루트 AB 라고 생각하는 거지. 뿔마 루트 AB. 그래서 요게 등비 중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게 있어. 3하고 X하고 27. 자, 이게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이때 가운데 있는 항을 구하래. 그러면 이걸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걸로 생각하는 게 더 나아. 그냥 요 전 거 있지. 요걸로 그냥 생각하는 게 더 쉬울 거야, 아마. 그래서 요걸로 갈 건데,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라는 내용이잖아. 요걸로 그대로 가보면 X제곱은 3 곱하기 27 얼마야? 81이지, 그지? 그럼 제곱해서 81 나오는 게 뭐 있는데? 뿔마 9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게 나아. 알았지? 이게 항상 이렇게 이쁘게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식으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식으로 나오면 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그냥 이걸로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거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해서 식 세우면 되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거지. 3하고 9하고 27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공비가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지, 이거는. 공비가 3이란 얘기지, 그지? 그리고 3하고 마이너스 9랑 27 나왔다는 건 공비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근데 이제 문제에 맞게 너네가 골라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게 등비 중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 등비 합. 네. 자, 요것도 이제 증명을 일단 해보면, 그러니까 공식 유도를 좀 해볼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일단 SN이라는 건 당연히 초항부터 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금 찾고 싶은 건데. 자, 그냥 단순하게 S라고 잠깐 해볼게, S. 등비 수열의 합에서 초항 A1, 그 다음 플러스 A2를 A1의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맞지? 그 다음에 A3는 세 번째 항은 A1의 R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맞지? 뭐 일반항 생각하면 되니까. AN이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잖아.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2부터 대입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치? 그 다음에 4 대입하면은 A1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A1R의 N-1까지. 이게 이제 일반항이니까. N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을 내가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지. 등비 수열에서. 맞지? 여기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양변에 R을 좀 곱할 거야. 그러니까 공비를 곱할 거야. 공비. 여기에 이 수열에 공비를 곱할 거야. 그럼 공비를 곱해서 이제 한 칸 밀려서 좀 써보면 여기다 R 곱하면 A1R 나오고 여기다가 R 곱하면 A1R 제곱 나오고 여기다가 R 곱하면 A1R 세제곱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전에다가 R 곱하면 뭐 나오냐면 플러스 A1R의 N-1제곱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R 곱하면 뭐 나와? 여기다가 R 곱하면 A1R의 N제곱이 나오지. 맞지? 이렇게 나올 거야. R을 다 곱해버리면. 그럼 이 상태로 뭐 할 거냐면 뺄 거야, 이렇게.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한번 빼볼게. 그러면 좌변은 뭐 나오냐면 S-RS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그냥 없어지지, 그치? 똑같은 거 빼는 거니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변에 남는 게 뭐냐면 A1이 남고, 그 다음에 A1 아래 N제곱이 남을 거야. 이렇게 남아.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하면 S로 묶어서 1-R, 그 다음에 얘는 A1으로 묶어서 1-R의 N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지금 S잖아, S. 그치? 그래서 S 양변에 1-N으로 나눠주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S는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식으로 외워도 되는데, 나는 그냥 보통 그냥 말로 좀 외우는 편이야. 말로. 이 공식을 말로 좀 외우는 편인데, 그냥 1-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수 제곱이라고 나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 그래서 그거대로 그냥 대입을 하면 돼. 그 말대로 해서 대입하면 돼.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공식이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건 그냥 자리를 뭐 하는 거야? R하고 1의 자리를 바꾼 거지, 그냥. 그냥 바꾼 거야. 이거를 왜 굳이 또 쓰냐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앞에 거를 그냥 쓰고, 1보다 클 때는 뒤에 거 쓰려고 이렇게 그냥 굳이 나눈 거야. 왜냐면 또 이제 음수 나오면은 계산이 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1보다 작을 땐 이거 쓰고 1보다 클 땐 이거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공식 이렇게 두 개 잘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공비가 1이 아닐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야. 당연히. 왜냐면 공비가 1이면은 이 값이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분모가 0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닐 때 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공비가 1일 때는 뭘 쓰면 되냐면, 공비가 1인 수열은 아까 내가 잠깐 보여줬지. 초항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공비가 1이야. 그럼 두 번째 항도 3이고 세 번째 항도 3이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내가 만약에 20번째 항까지 더할 거래.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얘를 초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내가 이걸 합을 구할 거래. 그럼 그냥 뭐라고 쓰면 돼? 3 곱하기 뭐야? 20 하면 되지. 그냥 초항 곱하기 항수 그냥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니지, 그치? 그래서 그냥 얘는 A1N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어. 이렇게 R이 1이 아닐 때랑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1일 때는 그냥 간단하게 초항이랑 항수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 1이 아닐 땐 저 위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돼. 별거 없지. 그리고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당연히 계산을 할 수 있으려면 공비하고 초항하고 항수까지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 자, 초항이 3이고 공비가 4래. 항수는 5개래. 요거 만족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합을 구하래.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지. 초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 그러면은 공비가 지금 1보다 어때?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요거 쓰면 되지. 뭐라고 하면 돼? 4-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의 4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돼. 이게 얼마야? 3. 이렇게 약분 가능하지. 4의 5제곱이 뭐지? 1024지. 2의 10제곱이니까. 그치? 1024. 에서 1 빼니까 1023. 요게 답이 되겠지. 간단하지? 대입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된다. 이게 다야? 이게 다는 아닌데, 요 원리 합계는 좀 이따 할게.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자. 네, 내용이 거의 이제 좀 비슷해. 등차 수열이랑 패턴이 좀 비슷하지. 네, 자, 일단 하나씩 볼게. 41번부터.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4가 마이너스 8이고 A7이 64일 때 이 수열의 일반항 구하래. 자,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다시 한번 써보자면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 값을 계산하려면, 이 식을 계산하려면 초항하고 공비를 알아야지. 그래야 계산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초항하고 공비를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저 네 번째 항 있지? 저거를 초항하고 공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 이렇게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맞지? 네 번째 항이니까 4에서 1 빼서 3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뭐야? A1R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겠지. 이게 64라는 얘기지.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더하거나 빼서 AD를 구했다면 여기서는 나눠주면 돼, 그냥. 비율이다 보니까 나눠주면 돼. 그럼 나눠주면은 요거 사라지지. 얘도 사라지고. 그래서 왼쪽에 남는 거는 R 세제곱분의 1이 남고 오른쪽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남는단 말이야.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나왔으니까 R 값은 마이너스 2겠지. 그치? R 값 구할 수 있고 이걸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8A1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초항은 1이라고 나오겠지. 끝났지. 그럼 일반항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 아이고 왜 공비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에 n-1제곱이니까 1은 뭐 굳이 안 써도 되니까 마이너스 2에 n-1제곱 요게 답이겠지. 어렵지 않다. 그 다음 45.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대. 이때 16분의 1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래. 마찬가지 몇 번째 항인지를 찾으려면 일반항을 구해야 되니까 초항하고 공비를 찾아야지. 그래서 A1R의 제곱, 얘가 8. 그 다음 A1R의 6제곱이 2분의 1. 나눠볼게 바로. 그러면 A1 약분, R제곱 약분, R 4제곱분의 1은 2분의 1분의 8이니까 16이지. 그래? 그럼 R 4제곱이 뭐야? 16분의 1이잖아. 그래서 R 값은 뿔마 2분의 1이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공비가 뭐래? 공비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그냥 2분의 1만 쓰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2분의 1 찾았고 이걸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볼게. A1 곱하기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야. 얘가 8이래. 그럼 초항은 32가 되겠지. 됐지? 그럼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까? 자, 32 곱하기 초항 곱하기 2분의 1 공비의 n-1제곱. 얘가 16분의 1이란 얘기지. 그치? 요거 만족하는 n값 찾아라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 32 나눠볼까? 자, 2분의 1의 n-1제곱은 일단 16은 2의 4제곱이고 32는 2의 5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얘는 2분의 1의 9제곱이 될 거야. 그치? 그럼 n값은 얼마란 얘기야? n값은 10이 되겠지. 그치? 10번째 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50번. 자, 첫째 항이 81이고, 그러니까 초항이 81. 네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이지. 얘가 3인 등비 수열이래. 자, 여기서도 이제 요거 초항 아니까 공비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81, R 세제곱이 3이야. 그럼 R 세제곱은 81 나눠주면 27분의 1이니까 R 값은 3분의 1이겠지. 공비도 찾았네. 그럼 이걸로 일반항을 좀 구해볼까? 그러면 81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 일반항이지. 얘가 처음으로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래. 근데 얘는 계산을 할 수도 있긴 하구나. 계산할 수도 있긴 하네. 가능하긴 하구나. 그냥 찾아도 될 것 같아. 첫 번째 항이 81이잖아. 공비가 3분의 1이야. 그럼 그 다음 항이 뭐야? 그 다음 항은? 3분의 1 곱하면 27이겠지. 그 다음 9, 3, 1, 3분의 1이지. 맞지? 그럼 처음으로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게 얘부터잖아. 그치? 몇 번째 항이야, 이거? 6번째 항이지. 그치? 6번째 항부터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에 53. 자, 2와 2048 사이에 4개의 숫자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A1 플러스 A3의 값을 구하래.
저게 등비 수열이래. 그러면 저 수열을 내가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생각할게. 그러니까 지금 A로 나와 있는데 기호가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생각해봐. 그러면 B1, 그러니까 초항은 2가 되고 B6이지. 여섯 번째 항이 2048인 거잖아. 그렇지. 맞지? 저희 지금 총 6개 있으니까 마지막 항이 2048. 근데 이게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B1의 아래 5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게 2048이라는 얘긴데. 그럼 B1이 2니까 2의 아래 5제곱이 2048. 아래 5제곱이 얼마야? 1024야. 1024는 4의 몇 제곱인데? 4의 5제곱이지. 2의 10제곱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R 값이 4란 얘기지. 그래서 공비는 4라고 구했으니까 우리 지금 A1과 A3 찾고 있는 거거든. 근데 A1이라는 거는 BN이라는 걸로 표현했을 땐 B2랑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B2는 2 곱하기 4랑 같지? 8. 그리고 A3는 B4랑 같은 거지. 그치? 그럼 B4는 뭐야? 초항 곱하기 공비의 세제곱이니까 128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 둘이 더하면 136이 나오겠지. 일단 다. 그 다음에 56. 자, 세 양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x값 구하래.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항, 등비 중항인데 이거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라고 했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x값 찾으면 되지. 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9는 4x제곱. 넘겨볼까? 넘기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 까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3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 x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지. 당연히 뭐야? 둘 중에 3이지. 그치?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가 x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양수가 아니니까 3이 답이겠지. 별거 없지. 그 다음에 62.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3이고 곱이 마이너스 8일 때 가장 큰 수를 구하래. 우리 앞에서 이런 유형 비슷한 거 했는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고 했을 때는 가운데를 A라고 하고 양쪽을 A-D,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해야 이제 이거의 합이 좀 간단하게 나오잖아. 그리고 곱한다고 해도 합차 공식을 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좀 이게 편하단 말이지. 이렇게 이제 식을 놓게 되면. 근데 이제 등비 수열도 이런 생각으로 해서 비슷하게 한다고 하면 앞에 게 R분의 A고 뒤에 게 AR이 돼버리거든. 그럼 이거는 조금 곱한 거면 상관없겠는데 합한 게 좀 더럽지. 그치? 합이 좀 더럽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렇게 해도 풀리긴 하는데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보통 A, AR, AR 제곱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푸는 편이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씩 놓고 요걸로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거의 합이 일단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 하나 쓸 수 있고 곱이 8이라고 했거든. 마이너스 8. 그럼 이 세 개 다 곱해버리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야. 얘가 마이너스 8이란 얘기니까 A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란 얘기는 AR이 마이너스 2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A는 R분의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요 R분의 마이너스 2를 A 대신에 다 대입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R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R 이렇게 나오지. 맞지? A 대신에 마이너스 R분의 2를 대입하면. 그리고 이 상태로 양변에 R을 좀 곱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R에 마이너스 2R 제곱은 3R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변으로 다 이항을 해보면 2R 제곱에 플러스 5R 그 다음 플러스 2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래서 인수분해 가능해. 그치? 그럼 R 값이 뭐 나와? 또는 2분의 1 그치? 이렇게 두 개 나오지. 그치? 근데 이것도 뭘 선택하든 별로 상관은 없어. 어차피 우리는 큰 수 찾는 거라서 하나씩 해볼게. R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 그러면 A 값은
1이 나오면서, 그지?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A 값이 1 나오면서 숫자는 순서대로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4가 나올 거야.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R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때 A는 4가 나오거든.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4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4, 마이너스 2, 1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숫자는 어때? 숫자 똑같아.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그치? 그래서 뭘 하든 상관은 없어. 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가장 큰 수니까 그냥 4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됐지? 65번. 자, 등비수열에서 이제 좀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도형 관련된 건데, 이것도 이제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패턴이 또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 보면 넓이가 256인 정삼각형이 하나 있어. 종이가 있대. 여기서 1회 시행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저 삼각형이지,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 4개 나오지. 이게 중점 연결하면. 그럼 이제 요거 가운데를 오려낸 거래. 그래서 남은 거 3개가 있지. 요게 이제 1회 시행이고, 그 다음에 2회 시행에서는 이 남아있는 정삼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또 연결해서 가운데를 또 오려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또 각각 3개씩 남겠지. 그치? 그리고 또 3회 시행에서는 남은 거에 또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가운데 오려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을 때 5회 시행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왔어.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볼 건데, 일단 A1, 그러니까 초항을 뭐라고 볼 거냐면 1회 시행 후에 남아있는 그 종이의 넓이로 볼 거야. 알지? 넓이로. 그럼 1회 시행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니까 저 256을 그대로 쓰면 안 되지. 그치? 가운데 거를 오려낸 후에 남아있는 3개의 넓이니까 일단 256 곱하기 4분의 3이라고 써도 되지. 그치? 4개 중에 그냥 3개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지는 않을 거야. 일단 냅두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또 이제 각 남아있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해서 가운데 걸 또 오려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요 하나만 좀 볼게. 하나만. 그럼 이 하나에서 가운데를 또 오려낸 건데, 그러면 이 하나의 넓이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56 곱하기 4분의 1이지. 저 하나 넓이가. 맞지? 근데 이거에 또 가운데를 오려냈으니까 4분의 3인 거지. 요만큼이 남겠지.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이런 게 3개 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하면 돼? 3을 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256 곱하기 결국 4분의 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면 등비수열인 게 보이지. 공비가 얼마야? 4분의 3이지. 그치? 이걸 실제로 계산해서 이렇게 보면 보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계산 값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 과정만 이렇게 써놓으면 대충 이제 보인단 말이야. 공비가 얼마인지가 바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의 이제 5번째 항을 찾아라 이런 말인 거지. 자, 그래서 A5는 초항이 이제 256 곱하기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공비의 4제곱이지. 그러니까 A5는 원래 A1R의 4제곱이니까 공비가 4분의 3이잖아. 4분의 3의 4제곱. 요걸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56은 2의 8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4에다가 4의 4제곱이니까 4의 5제곱이란 말이야.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이지. 그리고 3의 5제곱 이렇게 남겠네. 그래서 요거 약분까지 해버리면 2의 제곱이 남으니까 4분의 3의 5제곱이 얼마지? 243, 그치? 243이지.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지. 요런 식으로 해주면 돼. 그 다음에 69.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2가 10이고 A4가 40이래. 다시 써볼게. A1, R이 10. 그리고 A1, R 세제곱이 40.
그래서 또 나눠보면 약분되고 약분해서 r제곱분의 1 남고 우변은 4분의 1 남을 거야. 그러면 r값은 당연히 뿔마 2인데 양수라 했으니까 그냥 2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2a1이 10이라서 초항은 5라는 게 나오지. 그래서 초항 공비 찾았고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항수는 10개란 얘기네. 그래서 이제 식을 써보면, 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보면, 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면 돼. 그럼 분모 1이니까 필요 없고, 얘가 얼마냐? 1023. 거기다 5 곱하면 얼마야? 1023에 5 곱하면 얼마지? 5115지. 5115. 요게 답이겠지. 그 다음에 74.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14. 그치? S3이 14란 얘기지. 그 다음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126. 이때 A5, 다섯 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할게. 자, R-1분의 초항 A1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지. 항수 3개니까. 이게 14. 그리고 R-1분의 초항 A1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얘가 126. 요거 나눠봐봐, 이렇게. 요것도 나누면 되는데, 나눠보면 약분되는 게 좀 보이지. 일단 초항 약분되고, R-1도 약분되고, 그리고 14하고 126 약분하면 뭐야? 뭐 나오냐? 9 나오나? 진짜? 그래, 9 나오네. 그렇게 나오지. 그리고 밑에 있는 분모 R 6제곱 마이너스 1은 R 세제곱 플러스 1하고 R 세제곱 마이너스 1 합차 공식으로 쪼갤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9거든 지금. 9가 아니라 9분의 1이지. 9분의 1. 여기도 9분의 1. 그럼 여기서 약분이 가능하지, 이렇게. 그럼 결국 R 세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9분의 1이니까 R 세제곱 플러스 1은 9라고 해서 R 세제곱이 8이지. 그래서 R 값은 2라고 나오겠지. 됐지? 그래서 공비는 찾았어. 공비 찾았고, 그 다음에 초항을 구해야지. 초항은 다시 이제 처음 식 있지, 요거.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공비를. 그러면은 2-1분의 초항 A1에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8-1 요게 이제 14란 얘기인데, 자, 이 계산하면 요 1분의 7이니까 7 약분해서 여기 2 남잖아. 그래서 초항이 2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R의 4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의 4제곱해서 32가 되겠지. 됐지? 뭐 이렇게 계산하면 돼. 별거 없지. 그 다음 78.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저렇게 나왔을 때 A1하고 A4 이거 더한 값을 찾으래. 자, 우리 그 등차 수열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의 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등비 수열도 좀 비슷하게 있어. 얘는 이제 다시 공식 한번 써보면 R-1분의 초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하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적당히 치환을 좀 할 거야. 요렇게 두 놈을 치환을 할 건데 뭐라고 치환하냐면 그냥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거든. 그럼 이렇게 치환했을 때 A 플러스 B 값은 0이 나오겠지. 왜냐면 얘 부호 반대니까. 맞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이런 식의 형태를 만족하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식의 형태를 잘 봐야 돼. A 곱하기 R의 n제곱이다. R의 n제곱 형태로 만든 상태에서 개수랑 상수랑 더했을 때 0이 되면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항 구하는 거는 뭐 그냥 S1이랑 A1이 같으니까 그냥 1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공비는 N 밑에 있는 숫자가 공비가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찾으면 돼, 등비수열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SN이 지금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거든. 그럼 내가 얘를 4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아래 n제곱 형태로 나와 있고 이때 개수랑 상수의 합이 얼마야?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형태를 만족하는 거지.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이때 초항은 그냥 1 대입하면 되니까 4의 제곱에서 저 4 뺀 거니까 12가 될 거고 공비는 n 밑에 있는 거니까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일반항을. 12 곱하기 4의 n-1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럼 뭐 초항은 뭐 어렵지 않지. 1 대입하면 12.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냥 여기다 4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12 곱하기 4의 세제곱이니까. 얼마 이거? 무시무시하네. 우와, 64 곱하기 12가 얼마냐? 왔다, 씨. 이거 얼마지? 왔다, 씨. 4의 4제곱이니까, 왔다, 씨. 256이네? 우와, 256에다 3 곱하래. 우와, 씨. 미쳤나봐. 얼마야? 256에 3 곱하면 얼마지? 우와, 씨. 우와, 씨. 왔다, 씨. 18, 3에 6, 37, 7. 768이네. 768. 얘 768에다가 12 더하는 거니까 780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래서 답은 780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SN이 2의 n-1제곱 플러스 1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도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잖아. 얘는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1이거든. 맞지? n제곱 형태로 만들어보면. 그럼 이때 이제 개수하고 상수 더하면 0이 돼, 안 돼? 0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런 건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두 번째 항부터만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성립을 하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초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올 때 살짝 삑사리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등비수열이 성립을 하는 거야. 앞에 등차수열도 좀 비슷하게 있었잖아. n에 관한 2차식인데 이제 뒤에 상수항이 존재하면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등차수열이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수열인 그런 이상한 수열이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걸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 n제곱 만들었을 때 이 둘의 합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에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이거는 사실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몰라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냥 그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써도 상관없어. 왜냐면 그냥 해보면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에서 Sn-1이면 n에다가 n-1 대입하는 거니까 4의 n제곱 마이너스 4를 빼는 거거든. 그럼 빼버리면 4는 어차피 사라지고 4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계산하면 3 곱하기 4의 n제곱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건 원래 이제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 그리고 n이 1일 때는 따로 이제 원래 계산해서 1 대입하면 12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하면 뭐가 나와? 12가 나오지.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걸 굳이 나눠서 할 필요 없이 그냥 3 곱하기 4의 n제곱 요걸 일반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사실 요 등비수열에서는 이 내용이 솔직히 그렇게 막 빛을 발하진 않아. 등차수열에서는 되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 왜냐면 등차수열에서는 이 식 계산하는 게 좀 길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등비수열에서는 딱히 빛을 발하진 않아. 이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도 알고 있으면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원리합계. 원리합계. 원리. 자, 요 원리합계라는 거는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그 합계, 원금하고 이자의 합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원리합계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화폐의 가치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너네 요런 게 있잖아. 요즘 짜장면 얼마냐? 요즘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야? 보통 한
6,000원 정도 하나? 그지? 6,000원 정도 하잖아. 근데 옛날에 진짜 너네 들어봤을 텐데 짜장면이 1,000원일 때가 있었어. 알고 있냐? 요즘 6,000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6배가 뛰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화폐의 가치는 점점 이제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게 이제 뜬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값어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이번 연도에 100만 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100만 원으로 살 수는 없는 거지. 그지? 뭐 그런 거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단리법하고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 단리, 복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단리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너네가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통장에다 돈을 넣어놨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넣어두면은 이자를 주잖아. 그지? 이자를 이제 몇 %씩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주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두 개로 나눈 거거든. 단리, 복리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놨다고 해보자. 100만 원을. 그럼 단리법으로 한대. 단리법으로 이제 연이율이라는 거는 매 년마다 준다는 얘기야. 1년이 지나면 그 %만큼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야. 이자로. 연이율 예를 들어서 10%라고 해보자. 10%. 1년 지나면 내가 지금 넣어놓은 금액에다가 금액의 10%를 이제 이자로 지급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연이율 10%일 때 단리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번 연도에 100만 원을 넣어놨어.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붙는 거야? 10만 원이 붙겠지. 이자가. 그래? 그러니까 110만 원이 될 거야. 맞지? 110만 원? 이렇게 써볼까? 110만 원? 그 다음 1년이 또 지나면 얼마를 받아? 120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한 내가 넣어놓은 100만 원 있잖아. 그거에 대한 10%를 계속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 또 1년 지나면 그럼 130만 원 받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단리법이야. 근데 복리법은 뭐냐면, 내가 일단 100만 원 똑같이 넣어놨어. 근데 이번엔 복리 상품으로 가입해서 넣어놓은 거래.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마찬가지 연이율 10%라고 하면 똑같이 110만 원을 받겠지.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그 다음 년도 또 1년이 지나면 이거의 10%를 주는 거야. 100만 원이 아니라 이자까지 합친 금액, 이거의 10%를 주는 거야. 그럼 이거의 10%가 얼만데? 11만 원이지. 그러니까 11만 원을 주는 거야, 이자로. 그러면 121만 원이 되겠지. 어때? 얘보다 좀 낫지. 좀 더 많이 주잖아. 그치? 10,000원 더 많이 받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복리법이야.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그 금액에 %를 붙여서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단리법은 원금, 내가 넣어놓은 원금만 계속 이거에 대해서만 %를 붙여서 계속 주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더 늘어나는 게 더 이제 빠르겠지, 그지? 더 빨리 커지겠지. 그래서 이런 게 복리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할 때는, 단리법 같은 경우는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A1을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 A에 A 곱하기 뭐라고 하지? 일단 하나씩 써볼까? 여기서 써볼게. 자, 일단 100만 원 있고, 그 다음은 100만 원 더하기 11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한 10%. 100분의 10이지. 그지? 그 다음에 100만 원에 대한 10%를 하나 더 주지. 그치? 여기에다가 100만 원에 대한 10%를 하나 더 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네. 100만 원에 대한 10%를 두 개를 주는 거지. 맞지? 그럼 3년이 지나면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에 대한 10%를 3번을 줄 거고.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단리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리법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N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얘를 100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100분의 10, 이게 0.1 연이율이지, 그지? 거기다가
횟수 2년 지났을 땐 0.1에 2배를 주는 거지. 맞지? 3년 지나면 0.1에 3배를 주는 거고. 그치? 그래서 R이 이제 그 이율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횟수만큼을 곱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단리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복리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110만 원까지는 똑같잖아.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에 10%를 주는 거고. 맞지?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 121만 원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다시 100만 원으로 묶어보면 1 플러스 100분의 10인데, 근데 이제 121만 원은 여기다가 100만 원에 1 플러스 100분의 10에다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거에 대한 10%를 준다고 했지. 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거에 대한 10%를 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이걸 다시 또 묶어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00에 1 플러스 100분의 1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이니까 거듭 제곱으로 이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10의 제곱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현을 할 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얘랑 얘 중에서. 얘는 그냥 r에다가 n을 곱하잖아. 그러니까 n배를 해주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n의 n제곱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제곱이 훨씬 빨리 커지겠지. 맞지? 그래서 요 놈이 복리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문제를 풀 때 자주 나오는 그런 방법이 이 복리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단리랑 복리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금하고 적금이라는 게 있어. 뭐 요것도 알고 있지. 적금을 지금 넣고 있는 사람이 있냐 혹시? 너는 나이가 안 돼서 안 되나? 아닌가? 적금은 가능하지 않나? 그치? 너 하고 있냐? 아 진짜? 용돈 쪽에서 뭐 살라고? 그냥 모아놓는 거야? 오 진짜? 우와 대단하네. 오씨 벌써부터 모은다고? 어따 씨. 집 살라고? 어이씨 굉장한데? 적금을 부는 사람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금이라는 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이렇게 돈이 좀 생겨서 이게 좀 뭐 남았네. 그래서 좀 잠깐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잠깐 좀 꺼내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예금이잖아, 그치? 근데 적금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이제 얼만큼을 이제 주기적으로 납부를 하는 거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30만 원씩을 납부해서 한 5년 정도를 납부를 한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30만 원씩 계속 이제 쌓이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이자까지 받아서 그걸로 이제 뭔가를 하려는 뭐 그런 게 적금이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적금 쪽을 많이 할 거야, 적금 쪽. 계속 이제 일정한 금액을 이제 입금을 하는 거지. 적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월이율하고 연이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월이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자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연이율은 이제 1년이 지날 때마다 이자를 받는 거겠지. 그래서 뭐 그런 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기수불이라는 게 있고, 기말불이라는 게 있어. 너네가 이제 이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기수불이라는 거는 이제 연초 혹은 월초에 이제 적금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3월 1일에 적금을 처음 들어서 30만 원을 넣어놨어. 그 다음 달 4월 1일에 또 30만 원을 넣고, 그 다음 달에 5월 1일에 30만 원 넣고, 이런 식으로 월 초에 혹은 연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적금을 드는 걸 기수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말불이라는 거는 연말 혹은 월 말에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 31일에 돈을 넣고, 그 다음 또 4월 30일에 돈을 넣고, 5월 31일에 돈을 넣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거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게 이제 요런 내용들을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원리합계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자 요거를 예시로 한번 봐보자. 요런 게 있어. 자 한번 쭉 볼게. 자, 다음은 연이율 3%래. 연이율 3%. 그지? 1년마다 이제 3%씩 주겠다는 얘기야. 3%고 1년마다 어떻게 준대? 복리로 준다고 했지. 그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퍼센트를 계속 붙여서 그렇게 해서 주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매년 초에 A1씩 늘 거래.
기수불이지, 그지? 연초에 넣는 거니까. 그리고 A1씩 5년 동안 적립할 거래. 맞지? 그러니까 5번 넣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때 이제 5년째 말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계산하라는 거지. 5년째 말에. 맞지? 그럼 봐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처럼 너네가 이 원리합계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좀 그릴 건데, 그러니까 수직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저 A1을 내가 그냥 30만 원이라고 할게. 30만. 연이니까 1년에 하는 거니까 통 크게 1000만 원이라고 하자. 오! 1000만 원. 1000만 원씩 넣는다고 해보자. 그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회차 초. 그치? 뭐 2024년 1월 1일이라고 생각해봐. 2024년 1월 1일. 이때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놨어. 됐지? 그치? 1년 지났어. 2회차 초가 왔어. 2025년 1월 1일이 됐어. 그럼 내가 또 이때 1000만 원을 또 넣겠지. 맞아? 그리고 작년에 넣어놓은 1000만 원에 뭐가 붙어? 이자가 붙지. 1년이 지났으니까. 맞지? 근데 이율이 지금 3%래. 그치? 그럼 3%라는 건 이런 거지. 10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에 대한 3%를 더하겠다는 얘기니까 1000만 원을 이렇게 묶어주면 1 플러스 100분의 3. 그러니까 1 플러스 0.03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보통 이거를 그냥 한 번에 1.03이라고 이렇게 쓰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1000만 원에다가 1.03을 곱한 거지. 맞지?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1.03이 되겠지. 그지? 됐지? 자, 그다음 또 1년 지났어. 3회차가 됐어. 2026년 1월 1일. 그지? 이때 또 1000만 원 넣겠지. 맞아? 그러면 첫 번째 넣었던 거에 이자가 한 번 또 붙겠지. 근데 얘가 복리라고 했어. 그럼 거듭제곱으로 붙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거듭제곱으로 붙기 때문에 1000 곱하기 뭐야? 1.03에 제곱으로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식으로 굳이 써보자면 이런 거야. 1000 곱하기 1.03에다가 1000 곱하기 1.03에 대한 100분의 3. 그러니까 3%를 주는 거니까. 그치? 이 금액에서 이 금액에 대한 3%를 추가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 1000 곱하기 1.03을 사실 묶어보면 얘를 이렇게 묶어보잖아.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100분의 3이니까 0.03. 결국 얘가 또 1.03이잖아. 그러니까 1.03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지. 됐어? 그래서 복리법은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가 제곱이고, 그 다음에 2회차에 넣었던 것도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한 번은 붙겠지. 맞지? 그리고 3회차 초에 내가 넣었고 1000만 원을.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좀만 더 해볼게. 어차피 별로 없으니까. 네 번째 2027년 왔어. 맞냐? 2027년. 그러면 이때 또 1000만 원을 넣을 거고, 그 전에 처음에 넣었던 건 이자가 한 번 붙고, 그치? 세제곱.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한 번씩 또 붙겠지. 이렇게 제곱에 1000에다가 1.03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5회차 초가 왔어. 2028년. 또 1000만 원 넣었지. 그치?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것들도 다 이자가 한 번씩은 다 붙겠지. 그치? 4제곱. 이런 식으로 쭉 한 번씩 붙을 거야. 됐어? 2028년 1월 1일이야. 근데 얘가 지금 언제 찾아간대? 5년째? 말에 찾아가. 내가 넣는 건 초에 넣는 건데, 근데 말에 찾아간대. 그럼 잘 봐. 그게 뭔 말이냐면 5년째 말이라는 거는 내가 2028년 1월 1일에 넣었잖아. 1000만 원을. 그럼 2028년 12월 31일에 찾아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1년이 지났나 안 지났나? 안 지났나? 하루 차이인데? 하루 차이잖아. 하루 차이. 12월 31일이야. 다음 날이 2029년 1월 1일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1년이 지났다고 보는 거야. 하루 차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이자를 한 번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자가 한 번 더 붙는다 이렇게. 1.03에 5제곱.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자가 한 번씩 더 붙어서 1.03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금액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 금액. 요걸. 됐어?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거 다 더할 거니까. 등비 수열이지. 공비가 얼마? 1.03. 그지? 초항은
1000 곱하기 1.03에 그 다음에 공비는 1.03에 항수 5개 그지? 그리고 공비 1.03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돼. 근데 너네가 1.03의 5제곱을 하나씩 다 해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주는 값이야. 얘를 대충 1. 얼마로 계산해라 이렇게 알려줄 거야. 그럼 그걸로 그냥 계산하면 돼.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걸 알려줄 거야 문제에서. 그럼 요거랑 다 해서 계산하면 대략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요게 이제 기수불이라고 생각하면 돼. 연초에 납부해서 말에 찾아가는 거. 오케이? 요게 기수불. 그 다음에 기말불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옆에가 기말불인데 이거 똑같이 이율 똑같이 3%지 그치? 그리고 복리 똑같고 이번엔 매년 말에 넣을 거야 그치? 매년 말에 적립을 해서 5년 동안 이제 넣을 건데 거기서 말의 적립금이야. 그러니까 말에 넣고 말에 찾아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 요거랑 차이를 좀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해봐. 자, 이번엔 말이야, 말.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에 1000만 원을 넣은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에도 마찬가지. 2025년 12월 31일에 똑같이 1000만 원을 넣을 거야. 그럼 그 전에 넣었던 건 또 이제 이자가 붙겠지, 똑같이. 요까지 똑같아. 그치? 그 다음 3말까지 똑같고 4말까지 똑같아.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5말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2028년 12월 31일에 1000만 원 넣었어. 됐어? 근데 언제 찾아간다고? 5년째? 말에 찾아간다며. 그러니까 이날 찾아가는 거야, 이날. 그러니까 뭐냐면 28년 12월 31일에 아침에 은행 문 열자마자 들어갔어. 1000만 원 여기요? 하고 넣었어. 그리고 나가서 놀다가 은행 문 닫을 때쯤에 다시 와서 내놔! 한 거지. 다 갖고 온 거야. 여태껏 내가 부었던 거 다 갖고 온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아침에 넣었던 이 1000만 원에는 이자가 붙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겠지. 하루도 안 지났잖아. 이자가 안 붙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값을 계산하는 거야. 이 상태로. 됐어?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초항이 얼마? 1000만 원. 맞지? 그치? 봉비는 1.03. 항수 5개. 이렇게. 그래서 1.03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기말불의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기수불하고 기말불의 차이가 뭐야? 뭔 차이가 있어? 초항 차이가 있지, 그치? 초항. 아무래도 이제 1년 더 묵혀놓은 게 기수불이다 보니까 얘가 아무래도 좀 더 금액이 더 높겠지, 얘보다. 그치? 그러니까 초항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1.03이 하나 더 붙고 안 붙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 그치? 요 차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걸 너네가 공식으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생각하면 돼. 맞지? 그림 그리면서 이제 이렇게 풀어가면 돼. 그러니까 계산하면 돼. 마지막 쪽에서. 자, 요걸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유형이 하나 있지. 왜? 82번 한번 볼까? 자, 태연이의 부모님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매년 말에 연말이지, 그지? 기말불이야. 몇만 원씩? 200만 원씩 적금을 한대. 적립하려고 한대. 자, 연이율 몇 프로? 4%. 그치? 그리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을 할 때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래. 그러니까 10번 넣겠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하나씩 또 해볼게. 자, 첫 번째, 1회 말. 그러니까 1회차의 말. 그치? 2024년 12월 31일. 이때 200만 원 넣었어. 그럼 1년 지났어. 두 번째, 또 200만 원 넣을 거야. 그리고 앞에서 넣었던 거는 이자가 붙겠지. 1.04가. 맞지? 그리고 또 1년 지났어. 3말. 그러면은 여기에 이자가 한 번 붙을 거고 또 붙을 거고 여기도 이자가 한 번은 붙을 거야. 그리고 내가 200만 원 또 넣을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야. 이걸 다 쓰는 건 아니야. 쭉 가다가 10번째, 10년째 말이 있겠지. 이때도 마찬가지 200만 원을 넣었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가 붙어? 첫 번째 금액에서는 이자가 몇 제곱이 붙겠어? 몇 제곱? 10제곱? 아 9제곱이지. 그치 9제곱. 맞지? 그러니까 규칙을 보면 2마리일 때 1제곱, 3마리일 때 2제곱이잖아. 그럼 10마리일 때 9제곱이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8제곱, 7제곱, 6제곱 쭉 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순서대로. 1년 차이씩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그래서 10년째 말에 200만원 넣었고, 이게 이제 아침에 200만원 넣고 저녁에 찾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는 기말불이다 보니까 얘가 이자가 붙을 시간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의 합을 계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이거 초항은 200, 공비가 얼마? 1.04, 항수는 10개. 맞지?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1.0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0.04 분의 200 곱하기 그 다음에 얘 얼마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서? 1.48로 계산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1 빼면은 곱하기 0.48이 되겠지, 그지? 요거 계산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소수점 2개 없앨 수 있고, 그치? 그리고 4로 약분하면 여기 10이 남네. 12 곱하기 200이면 얼만데? 2,400 나오겠지. 그러니까 2,400만 원이 쌓인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이렇게 부었을 때 10년 후에 2,4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생각해보면 200만 원씩 10번 부으면 얼마야? 200만 원씩 10번 넣어놓으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얼마인데? 2천만 원 아니야? 그치? 근데 거기에 지금 이자까지 합쳐서 400만 원이 더 붙었다는 얘기지. 됐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